저수지에 잠든 소녀 20해 뒤 다시 들려온 울음소리. 일부 잊혀진 기억 속의 울음. 20년 전 작은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서 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소녀의 이름은 미선, 그녀는 항상 웃음이 많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고 그로부터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사건 당일 미선은 마을 뒷산에 있는 저수지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 미선의 친구들이 놀이터로 돌아갔을 때 미선은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아무리 찾아봐도 미선의 흔적은 없었고 저수지 주변은 물론 마을 전체가 소녀의 실종을 두고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 사건을 잊어갔다. 미선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저수지는 그렇게 잊힌 장소가 되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고 그 기억은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마을을 덮고 있었다. 20해가 지나고 어느 날 다시 저수지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저수지 근처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울음소리는 미선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환청이나 착각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그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밤늦게 저수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어린 소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누구도 그 울음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가 미선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다시금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저수지를 피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울음소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과거에 잃어버린 미선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이유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그 소리를 따라 저수지로 가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중 몇 명은 과거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미선의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마침내 저수지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저수지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 미선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과 궁금증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가 정말 미선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을까? 마을에 돌아온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사건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저수지로 향했다. 그중 마을의 오래된 역사를 연구해 온 교수 박재현은 미선의 실종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박 교수는 20년 전 실종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 당시 그는 경찰이 미선의 실종 사건을 덮어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선의 부모는 절망에 빠졌고 경찰은 사건을 어느 정도 종결짓고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교수는 당시의 수사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특히 미선의 마지막 모습이 남긴 기록들이나 사건이 발생한 날의 날씨나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불완전하게 남겨져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를 다시 추적하고자 했다. 그가 마을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미선의 실종 사건에 숨어있는 진실을 풀어내기 위해서였다. 박 교수는 저수지 근처에 있는 마을의 고문서 보관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고문서에는 과거 마을의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았다. 그는 그곳에서 미선의 실종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함께 미선의 실종 사건을 알고 있는 몇몇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그 중에는 미선의 어린 시절 친구인 김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미선이 사라진 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친구였으며 그 사건에 대해 여전히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다. 김하나는 미선의 실종 이후로 마을을 떠났다가 최근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알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 내가 그날 미선이 저수지 근처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었어.
김하나는 고백했다.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미선의 소리였어. 김하나의 말에 박 교수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울음소리는 분명히 단순한 환청이 아니야. 미선이 정말 그곳에서 무언가를 남겼을 가능성이 커. 그들은 모두 고문서 보관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박 교수는 20년 전의 수사 기록과 당시의 마을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록은 예상보다 더 모호하고 불완전했다. 경찰의 기록에는 미선의 실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심지어 사건 발생 당일의 기상 상황도 엇갈린 정보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 사건에 대한 마지막 증거물이었던 미선의 신발이 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박 교수는 저수지 근처에 있는 작은 다리로 향하며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미선은 정말 이곳에서 사라졌을까? 아니면 뭔가 더 큰 음모가 있었던 걸까?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의 감정을 비처럼 흘려보내려는 듯 한 줄기 비가 흐르며 저수지를 가득 채웠다. 그 비 속에서 다시 한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박 교수는 숨을 죽였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더 이상 환청이 아니었다. 미선의 울음소리가 실제로 들려왔던 것이다. 3부 저수지의 저주. 박 교수와 김하나는 계속해서 저수지 근처에서 발생한 이상한 현상들을 조사하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그저 환청이 아니었고 단지 미선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었다. 그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수지의 수위가 달라지며 물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단서를 발견해가며 이 사건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고 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수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몇 명은 저수지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그곳이 저주받은 장소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과거 마을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저수지 근처에서 사람들의 실종이나 불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하루는 박 교수와 김하나가 고문서 보관소에서 고대 문서 중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관련된 문서였다. 그 전설에는 이 마을의 저수지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았고 그때 한 마을 사람은 저수지에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고 전해진다. 그 딸은 아무 죄도 없었으나 아버지는 마을의 부활을 기원하며 저수지에 그녀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 후 저수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고 그 저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전설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이것이 미선의 실종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전설에 나오는 저수지의 딸이 바로 미선이 아닐까? 박 교수는 김하나에게 말했다. 미선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야. 저수지의 저주와 관련이 있을 거야. 김하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미선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미선은 항상 웃고 천진난만하게 삶을 즐기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저수지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게 되다니 믿기 힘들었다. 그날 밤 박 교수와 김하나는 다시 한번 저수지로 향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저수지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울음소리의 진원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저수지에 다다른 그 순간 한 줄기의 바람이 불어와 물 위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그들은 조용히 물속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울음소리만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너희도 이곳에서 사라질 거야. 그 소리는 박 교수와 김하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고 그들은 동시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이 저수지가 단순한 물 웅덩이가 아니라 무언가 매우 강력하고 악한 존재가 깃든 장소임을 직감했다. 박 교수는 조심스럽게 물속을 들여다보며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어.
그들은 물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들의 몸은 점점 무겁고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한 그림자처럼 보였고 마치 손을 뻗어 그들을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물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때 박 교수는 자신이 느낀 무언가가 이 저수지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려줄 것임을 확신했다. 저수지 속에 갇혀 있는 것은 미선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비밀이었음을 직감했다. 사부 저수지의 저주 마지막 진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저수지의 물속에서 느낀 두려움과 이상한 기운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발견한 그림자 같은 형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저수지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미선의 실종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저수지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집중한 곳은 저수지의 가장 깊은 곳이었다. 물속에서 본 형체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들었던 속삭임의 내용은 명확했다. 너희도 이곳에서 사라질 거야. 그 속삭임은 마치 이 저수지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두 사람을 위협하는 듯 했다. 박 교수는 미선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실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저수지에는 누군가가 갇혀 있는 것 같다. 그것도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뭔가 더 강력한 존재가. 그들이 다시 고문서 보관소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그 단서는 바로 저수지와 관련된 옛 문서였다. 그 문서에는 마을 사람들의 전설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바로 100년 전 마을의 저수지를 관리하던 한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의 이름은 정한규였다. 정한규는 마을에서 자주 듣던 신령한 이야기들을 믿었고 저수지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저수지에는 물의 정령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 그 정령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전설이 있었다. 박 교수는 정한규의 기록을 따라 저수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김하나와 함께 정한규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정한규의 기록에는 저수지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저주가 시작되었고 정령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정한규의 기록에 따라 저수지의 한쪽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했다. 그 동굴은 매우 좁고 깊었으며 물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동굴의 벽에는 수백 년 전에 새겨진 고대 문자가 있었고 그 문자는 저수지의 정령을 봉인하기 위한 의식을 나타내는 내용이었다. 이곳이 바로 저수지의 심장이다. 박 교수는 중얼거리며 벽에 새겨진 문자를 해석했다. 이 의식은 정령을 봉인하고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는 거야. 동굴의 깊은 곳에는 커다란 돌로 봉인된 곳이 있었고 그 안에는 고대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곳을 열자 마치 고대의 기운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저수지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물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운이 돌출하며 거대한 물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물의 정령이었다. 물의 정령은 그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왜 여기에 왔느냐? 너희는 이곳의 저주를 풀 수 없다. 그 정령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의 존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던 강력한 존재였다. 정령은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며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다. 박 교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수지의 저주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풀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김하나는 정령을 향해 소리쳤다. 미선,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린 너를 풀어줄 수 있어. 정령은 잠시 멈칫한 듯 보였고 그때 갑자기 미선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려왔다.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줘.
그럼 나는 이 저수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미선의 영혼은 오랜 시간 동안 저수지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단지 사고로 이곳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저수지가 그녀를 잡아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는 이 저수지를 떠나고자 했고 그것은 바로 저수지의 저주를 끝낼 마지막 기회였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미선의 영혼을 풀어주기 위해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다. 그들이 수행한 의식은 저수지의 정령을 다시 봉인하고 미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고 저수지의 물은 마침내 잠잠해졌다. 정령은 사라졌고 미선의 영혼은 저수지에서 떠나갔다. 저수지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수지의 깊은 곳에서 그들이 본 것들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다. 미선은 떠났지만 그곳에 남은 것은 저수지의 저주를 풀기 위한 강력한 의지였다. 오부 저수지의 평화. 그러나 저수지의 정령을 풀고 미선의 영혼이 자유를 얻자 마을은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물속에서 발생한 소용돌이와 기이한 현상들은 모두 잠잠해졌고 저수지 주변의 공기도 한층 맑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수지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저수지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마친 후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저수지를 떠나면서 그곳에 남겨진 것은 단지 그들의 기억뿐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길, 박 교수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저수지의 저주가 풀린 게 맞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미선의 영혼이 해방되었지만 그 저수지가 완전히 평화로워진 건 아닐지도 몰라. 김하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미선이 떠난 만큼 그저 이곳이 다시 평온을 찾길 바랄 뿐이야. 그들은 길을 걸으며 말없이 나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을 저수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낮고 끈적한 속삭임 같았고 마치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동시에 멈춰섰다. 김하나, 너도 들었지?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다시 저수지를 향해 돌아서게 되었다. 그 순간 저수지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단지 미선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걸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며 저수지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소리와 섞였다. 마치 그 물속에 갇혀 있는 것이 미선만이 아니라 저수지에 오래전부터 갇혀 있었던 다른 영혼들까지도 포함된 것처럼 느껴졌다. 박 교수, 저수지로 가자.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저수지가 풀려도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어. 김하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교수는 한동안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저수지의 진정한 비밀을 풀지 못했어. 우리가 풀어야 할 건 미선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영혼들이었다. 이 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다시 저수지로 향한 두 사람은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그들을 향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수지의 물은 이제 평소와 다르게 떨림을 보였고 주변의 공기까지 무겁고 서늘해졌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저수지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다. 저수지의 물속에서 미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미선은 얼굴이 왜곡된 채 마치 자신이 갇혀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뒤에는 여러 명의 얼굴이 물속에서 떠올랐고 그들의 얼굴도 모두 왜곡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 교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하나는 절박하게 물속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미선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수지에 갇힌 영혼들은 아직도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미선은 단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 물속의 미선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전과 달리 깊고 비틀린 고통이 깃든 눈이었다. 미선은 손을 뻗으며 물속에서 끊임없이 말하며 저수지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도와주세요. 저수지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박 교수와 김하나는 깊은 숨을 쉬며 물속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갔다. 미선, 우리는 너를 다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미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저수지의 물속에서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미선이 아닌 다른 영혼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이제 모두 같은 고통 속에서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선이 끌어들인 영혼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 교수는 무릎을 꿇으며 저수지에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이 저수지의 저주는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순간 저수지의 물은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하기 시작했고 영혼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며 울려 퍼졌다. 6부 저수지의 끝, 영혼의 자유. 저수지의 물은 이제 그 어떤 때보다 더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물의 흐름은 마치 저주를 풀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이 고통스러운 소용돌이를 거슬러 올라가며 저수지에 갇힌 영혼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이 영혼들이 저수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손을 내밀며 물속에 잠겨있는 미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통에 찬 표정을 지으며 그가 다가가자 입술을 움직였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더 이상 이곳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마치 모든 영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발버둥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하나는 두려움에 떨며 손을 잡았다. 미선, 너희가 원하는 건 저수지의 끝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의식을 보여줘. 저주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 미선은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수지의 저주를 풀려면 저수지 속의 모든 영혼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해. 그 결합된 힘으로 저수지의 심장을 멈추게 해야 해. 우리가 했던 잘못과 고통을 씻어내고 이곳을 자유의 땅으로 만들어야 해. 박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저수지 속에 갇힌 영혼들은 이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함께 결속되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저수지 속의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고통과 죄를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이 저수지를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박 교수는 김하나에게 말했다. 그들이 서로 용서할 때 저수지의 저주가 풀리게 될 거야. 김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속에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두 손을 맞잡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단합된 의식을 시작했다. 물속에서 서서히 에너지가 모여들었고 그들이 집중하는 만큼 저수지의 물이 서서히 잔잔해졌다. 물속의 영혼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얼굴은 이제 평온하게 변해갔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삶을 용서하며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의식을 완성하는 순간 저수지의 물속에서 마지막 저항이 일어났다. 그것은 저수지를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영혼, 바로 물의 정령이었다. 그 정령은 마지막까지 저주를 지키려고 했고 그들이 해방을 이루기 전에 저항하려 했다.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물의 정령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이 저수지는 나의 땅이다. 아무리 해도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박 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수지의 저주를 지키는 자는 더 이상 이곳에 필요 없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결합되면 저주도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다. 그 순간 김하나는 고백했다. 미선, 우리는 내가 나가길 원한다. 우리가 너와 함께 이 저수지를 떠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미선의 영혼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고 정령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다 함께 자유로워질 거야. 저수지 속의 모든 영혼들이 그 순간 하나로 결합되었다.
그들의 에너지가 물속에서 폭발하듯 퍼지며 물의 정령은 점차 약해졌다. 그의 몸이 흩어지며 결국 저수지 속의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물의 정령도 물속에서 사라지고 저수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왔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물속에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저수지의 저주가 완전히 풀린 것이다. 더 이상 그곳은 고통과 저주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영혼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박 교수는 고백했다. 저수지는 다시 평화로운 장소로 돌아왔다. 그때 저수지 주변에 천천히 해가 지며 붉은 빛이 물결 위로 퍼졌다. 마치 저수지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듯 따뜻한 햇살이 물결 속에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영혼들은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들의 고통은 해방되었다. 박 교수와 김하나는 그곳을 떠나면서 미소 지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거야.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